주가 조작의 전주 김건희 여사,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입니다.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전주 손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또 다른 전주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입니다.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신뢰를 뿌리채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대통령실과 정치검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방해하지 말고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투명인간 취급해 왔습니다. 손 씨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도 김건희 여사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손 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 재판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이 전주 손 씨의 시세 조정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습니다. 손 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건희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김 여사 계좌가 작전 문자에 따라 움직이는 등 사건 연루 정황도 차고 넘칩니다. 검찰은 당장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십시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계속 비호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도 무죄라면 사법 정의는 죽은 것입니다.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꿈에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추석 연휴였던 15일 새벽 1시 20분쯤 이 기자는 서울 한남동을 찾았습니다. 새벽 1시쯤 김건희 여사가 관저 주변을 돌며 개를 산책시킨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개 산책을 시키더라. 그러면서 경호원 4-5명 데리고 그리고 여성 경호원인지 카메라까지 들고 다니면서 10일 사이에 2번. 차가 다가오자 건장한 남성 2명이 경계합니다. 곧 오른편으로 양손을 허리에 올린 김건희 여사가 보입니다. 김 여사의 반려견 써니도 보입니다. 추석을 맞아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인사 영상에도 등장했던 반려견입니다.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을 비롯해 5명의 직원이 수행 중이었는데 김 여사는 무언가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샀는지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비닐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있던 곳은 한남동의 한 편의점. 이 기자는 1시간 뒤 이곳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영부인 누구 와요? 단어 와요? 오늘 왔어요? 아까 좀 오셨어요. 오늘 뭐 샀어요? 그냥 밀려서 가다. 김 여사가 유심히 보던 건 편의점의 주류 할인 광고 현수막이었습니다. 디올백 수수 등 영부인을 둘러싼 온갖 의혹들에 의료 대란까지 겹치면서 이번 추석 민심은 역대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 시간 유유히 동네를 돌며 개를 산책시키는 김건희 여사.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까봐 바깥 출입을 최대한 삼갔던 역대 영부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법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들 법안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 명령이자 파탄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최우선 비상 대책입니다. 김건희 의혹은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입니다. 순직해병특검법은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대통령 부부의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법입니다. 벌써 순직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법은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소비를 진작시켜 골목경제, 지방경제,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막을 겁니까? 얄팍한 잔깨로 거대한 진실의 파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몰락해가는 용산 눈치 그만 보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공정과 민생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올해 추석 민심은 폭발 직전에 화라산 같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국민의 분노가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제 2년 4개월이 됐는데 나라 꼴은 엉망입니다. 파탄난 민생, 무너진 민주주의, 잃어버린 언론 자유,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진보의 가치들이 또 자랑스럽게 여겼던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삽시간에 무너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하루하루 참담한 심정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각자 도생의 세상이 열리면서 그래도 설마 했던 국가 붕괴가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합작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회개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더니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고집불통인 운전자 한 명 때문에 온 국민이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멈춰 세우려면 큰 충격을 감수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로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마당에 우리 민주당이 정신 바짝 차려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과 지역사랑 상품권법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고 민생을 되돌리는 법안입니다. 일치 단결해서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힘드시죠? 김원 의원님?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실 겁니까? 몰락해가는 용산 눈치만 살피면서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의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집권 여당 이기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정권의 폭주를 막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박수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진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제1야당을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변명하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아부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범죄를 그렇게 국회에서 가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합시다. 그리고 확실하게 처벌합시다. 이번에 특검법을 저희가 발의했으니 이거 모두 다 찬성으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확실하게 소환해 봅시다. 그리고 수사도 해봅시다. 그리고 국민이 답답하지 않게 처벌해 봅시다. 자, 저 본회의장에서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녀보시니 뭐라 합니까? 경제는 윤석열이 다 망가뜨렸고 김건희는 왜 끌어내리지 못하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끝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면 대통령이 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고 그리고 공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부인이 그렇게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서, 그리고 왜 샤넬백은 받고, 왜 인사에는 개입하고, 왜 공천까지 개입해서 국정농단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나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저는 외칩니다. 여러분, 먼저 주가 조작입니다. 23억을 수익을 보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팝니다. 6만 7천 주를 주식 매도를 날립니다. 그랬더니 딸이 32초 만에 그것을 다 삽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엄마랑 딸 보셨어요? 어떻게 엄마랑 딸이 똑같이 주가 시장, 자본시장 교란죄에 그렇게 들어가서 자그마치 23억이나 수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안 돼요. 왜? 남편이 검찰총장이라서. 왜? 남편이 검사라서. 이런 검사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검찰총장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도 검찰이 밝혀냈어요. 23억이나 수익을 봤다고. 이번 항소심에 혹시나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무죄 날까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무죄는커녕 모두 유죄 났습니다. 전주까지 징역 얼마? 6개월, 집행유예 1년. 그 전주는 자그마치 손해를 1억이나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주와 달리 김건희 여사는 녹취가 들어있고 계좌가 들어있고 그리고 수억을 23억이나 받고 통정 매매했고, 그러면 징역 1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특별검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구합니다. 검사도 더 수사하세요. 공수처도 더 수사하세요. 그리고 특별검사로 확실하게 수사해서 확실하게 처벌해야 공정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디올백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추잡스러워. 대통령이 돈도 많은 것 같은데, 부인도 부자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왜 받아가지고. 그런데 더 과간인 건 국민권익위 아닙니까? 그거 숨겨주려고 국민권익위가 모든 것을 망신권익위로 바뀌었습니다. 김건희 권익위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이렇게 소나기에 쥐고 흔들면 이거 국정농단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공천에 개입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전화가 나왔답니다. 녹취가 나왔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영분이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 공천에 개입한 국정농단까지 모두 다 탈탈 털어서 특검으로 수사합시다. 이번엔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에 21g인지 몇 g인지가 거기에 또 개입돼서 불법 중개축이 있었고 불법이 있었다고 그 대통령 앞에서 덜덜 떨던 감사원이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건 낱낱이 밝혀서 세상에서 공정하게 처벌해 봅시다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대통령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할 꿈도 꾸지 마세요. 오죽하면 특검을 이렇게 여러 번 발의했겠습니까? 당신 부인에 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본부장님. 기사 그거 썼어요? 쓰셔가지고 주셨던데. 쓴 게 아니고 그거 내 거지. 내가 쓴 거지.
아, 그 한 거 그냥 갖다 넣은 거잖아. 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사가 오늘 떠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네.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네.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여보세요?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빨리. 계속 되면. 예, 예, 예. 지금 빨리 뛰어가야 되거든? 예. 그래요. 고생했어요. 예.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예, 예. 예, 아침에다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고생했어요. 예, 고생할 정도가 아니에요.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가 예. 예?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언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이거 하고, 직접 봐가지고. 예, 예, 예. 잠깐. 여보세요? 끝났어. 알겠어요? 네. 그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수가 했는데, 나한테. 그럼. 윤상이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간판하고, 네네네. 그 소문 내면 안 돼요. 나중에 네네. 후보들 난리 날 겁니다. 네네네. 입 조심하라 하고, 네네네. 예,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 알겠습니다. 아침에 발표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마 점심 때 발표하겠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오나,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그 김영선 그 전수마, 네. 이제 본선 후보잖아. 네네. 그러면, 그 본선 후보는 좀 틀려야 돼, 그 문구가. 네. 예,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히 넘기기 전에 네. 나한테 이야기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조건 그 한테도 얘기하고. 네네네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도를 종합하면 첫째,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를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 1번을 요구했다는 데 대해서는 김영선 의원 측과 개혁신당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는지 주장이 엇갈립니다. 둘째, 현역이 4명이던 개혁신당은 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의원 측과의 만남을 가졌고, 셋째, 이준석 의원에 의하면 비례 1번을 제시한 김영선 의원 측의 요구를 거절했고, 넷째, 이준석 의원에 의하면 문제의 텔레그램 메시지는 공천 개입이라기보다는 조언 정도였고, 다섯째, 비례 1번 요구가 결렬되자 양측 간에 비례 3번으로 협의 또는 타결됐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건 내가 막았다고 발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 측 사이의 일은 양측이 서로 밝히거나 부인할 일이고, 만일 양측이 서로 부인하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 안 한다면 확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준석 의원의 설명입니다. 첫째, 비례대표 3번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협의되었는지, 둘째, 텔레그램 메시지는 어떤 점에서 개입이 아닌 조언인지, 이 두 가지가 문제의 핵심이며 현재 나온 설명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더 확인할 내용이 있겠지만 우선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명료해야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인지 아닌지, 개혁신당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설명된다고 봅니다. 대선 주자급의 정치적 비중을 가지고 어제 특검법 표결에도 책임있게 참석하신 이준석 의원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의혹을 명쾌히 푸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